손흥민이 홍명보 감독 밑에서 뛰는 걸 보고 세계 축구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특혜와 낙하산의 연대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드라마 작가들도 이건 좀 과한데요? 라고 할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예요. 진짜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자, 일단 시작부터 해볼게요. 홍명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한국 축구의 레전드 선수였던 건 맞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리베로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감독으로서의 자질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 축구협회는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양반한테는 무슨 면죄부라도 준 것처럼 계속해서 특혜를 퍼부어댔습니다. 일단 1995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박종환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코리아컵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잠비아였어요. 예선에서 한국이 쉽게 이긴 팀이었죠.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패배했어요. 말도 안 되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경기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뭐냐면 홍명보와 황선홍을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밤에 술집에서 대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난리가 났죠.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전날 밤에 술을 처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프로 선수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게 뭐냐면요. 홍명보 선수 등은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박종원 감독이라고 지목했대요. 그리고 언젠가 안 갚음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알린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요? 이 정도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죠. 프로 선수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거든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96년 진짜 레전드급 사건이 터집니다. 아시안컵 8강 대이란전이었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6대2로 참패했습니다. 6대 2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스코어인지 아세요? 한국 축구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굴욕적인 패배였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전반에는 2대1로 한국이 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에만 5골을 연속으로 먹었습니다.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경기 흐름이에요. 전반에 이기다가 후반에만 5골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구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경기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도적인 태업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홍명보가 이끄는 11하회가 박종원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부러 경기를 망쳤다는 거죠. 전년도 술집 사건 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게 바로 이거였냐는 얘기입니다. 박종원 감독은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났어요.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명보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가요. 이게 말이 돼요? 당시 언론들도 난리였어요. 홍명보가 박종원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을 선동해서 태업을 이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원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홍명보는 나중에 체계적으로 지도하기로 유명했던 비쇼베츠 감독한테도 불만을 터뜨렸다고 해요.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감독은 다 싫다는 거잖아요. 조중현 당시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죠. 축구계 원로가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홍명보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의 모임인데요.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이 조직에 대해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만 말했대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봉사단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박종환 감독 축출 사건이나 대일안전 참패 의혹 같은 걸 생각하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홍명보의 특혜 행진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특혜는 진짜 재벌 3세도 부러워할 수준이거든요. 2005년 8월 22일이에요. 홍명보가 대한축구협회 이사로 있을 때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2급 지도자 강습회가 시작됐습니다. 홍명보는 이 강습회에 참가했어요. 왜냐고요? 지도자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어요. 축구 지도자가 되려면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양반은 그게 전혀 없었던 거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3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해요. 3급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 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3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모든 지도자, 지망생들이 밟아야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홍명보한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가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뭐냐면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은 3급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 그래요? 선수로 잘했으면 지도자 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선수 경력이 좋다고 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선수는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지만 지도자는 여러 선수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끌어내야 해요. 전술을 짜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팀을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을 건너뛰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건요. 2005년 9월 26일이에요.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겨우 3주 만에 협회는 그를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임 감독의 코치 중 한 명으로 선임했습니다. 3주요. 겨우 3주.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에 국가대표팀 코치가 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자격 논란이 불거졌죠. 왜냐하면요. 당시 규정상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거든요. 대표팀 지도자가 되려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홍명보는 2급밖에 없었죠.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협회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대요. 아, 그래요? 보조 지도자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요? 그럼 규정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시룡입니까? 이 정도면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홍명보만을 위한 맞춤형 해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도자 경력이 뭐예요? 지도자 수업 3주가 전부예요. 3주 동안 수업 들은 게 전부인 사람이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어요.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한국 축구 역사상, 아니 세계 축구 역사상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지도자 경력 3주 만에 국가대표팀 코치가 된 사람이요. 그리고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도 안 돼서 2006 독일 월드컵을 경험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단 9개월이에요.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꿈이 월드컵인데 홍명보는 9개월 만에 그걸 이뤘어요. 속성으로 자격증 따고 속성으로 국가대표팀 코치 되고 속성으로 월드컵 경험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지도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하부 리그에서, 유소년 팀에서, 고등학교 팀에서 수년, 수십 년을 경력을 쌓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홍명보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선수 은퇴하고 바로 국가대표팀이에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한테 이게 공정하냐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홍명보의 탄탄대로는 계속됐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어요.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죠. 지도자로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처참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보조 코치니까요. 실패해도 감독 탓이지 코치 탓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면책 특권이에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홍명보는 드디어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감독이냐고요?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에요. 지도자 경력 3년 만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죠. 보통 감독들은 프로팀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고 나서야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오르는데 홍명보는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UAE한테 졌어요.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팀한테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진 겁니다. 그리고 3위에 머물렀죠. 아시안게임에서 3위는 사실상 실패예요.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병역 특례라 걸린 대회인데 금메달을 못 땄다는 건 정말 큰 실패죠. 당연히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됐어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박항서 감독은 경질됐었거든요. 설레가 있었어요. 명분도 충분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그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같은 성적인데 어떤 감독은 경질되고 어떤 감독은 유임되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더 가관인 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국은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러시아한테 1대1 무승부, 알제리한테 2대4 패배, 벨기에한테 0대1 패배. 한 승도 못하고 탈락한 거예요. 월드컵 본선에서요. 이 정도면 감독 경질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회는 뭘 했냐면요. 재신임을 발표했어요. 홍명보 감독을 계속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고 탈락한 감독을 재신임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여론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축구 팬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죠. 그제야 협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홍명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자진 사퇴일까요? 사실상 강제 사퇴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 홍명보는 축구계에서 사라진 걸까요? 천만에요. 2017년에 협회는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감독으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행정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감독 경험만 있지 행정 경험은 제로였죠. 그런데도 전무이사로 내정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을 행정총괄 책임자로 앉힌다고요? 이건 완전히 자리 만들어주기죠. 홍명보를 협회에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으니까 적당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유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협회와 홍명보의 관계는 정말 끈끈합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홍명보는 실패해도 경질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도 임명돼요. 경험이 없어도 중요한 자리에 앉아요. 이 정도면 뭐 철밥통이 따로 없죠. 증명 없이도 임기가 보장되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는 홍명보.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후 후임 감독 선정 과정에서 홍명보가 또다시 프리패스로 선임됐어요. 정상적인 절차도 없었어요.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죠. 그냥 협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도면 홍명보는 아, 또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일상이니까요. 홍명보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치 자신이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니라 울산이에요. 울산 현대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겨우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협회의 부름에 선뜻 응해서 울산을 떠난 거죠. 울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감독과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팀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1년 만에 떠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팀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요? 울산은 감독 한 명 협회에 내어주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팀의 연속성도 끊기고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고. 근데 홍명보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한 거예요. 이건 신의의 문제예요.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3년 동안 울산을 맡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1년 만에 깨버린 거죠. 물론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큰 자리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건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아니에요.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서 실력도 문제지만 인성도 문제가 있어요. 1995년 술집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일안전 태업 의혹, 울산과의 계약 파기까지. 이 모든 걸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대표팀을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골 넘게 넣은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아시아 최고의 선수죠. 이강인이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천재예요. 김민재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죠. 이런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에요. 이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들 밑에서 뛰고 있어요. 손흥민은 안젤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뛰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밑에서 뛰고, 김민재는 뱅상 콩파니 감독 밑에서 뛰어요. 이 감독들은 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도자들이에요. 전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선수 관리 능력도 탁월하죠. 그런 환경에 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오면 누구 밑에서 뛰냐고요? 홍명보예요. K리그에서 우승 몇 번 한 게 전부인 감독이에요. 물론 K리그 우승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히딩크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명문 클럽 감독을 했었고,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어 1998 월드컵에서 한국을 5대 0으로 발라버린 감독이었어요. 그 정도의 커리어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딩크가 부임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어요. 이동국은 당시 대표팀의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어요. 모두가 당연히 주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히딩크는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과감하게 탈락시켰어요.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동국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본 다른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이 감독은 진짜 다르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안정환 선수는 긴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어요. 감독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검증된 실력과 커리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권위죠. 근데 홍명보는 어때요? K리그에서 우승 몇 번 한 게 전부예요. 울산 현대 감독 시절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게 손흥민이나 이강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커리어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과연 홍명보의 지시를 진심으로 따를까요? 더 심각한 건요. 홍명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떨어진 거죠. 선수들도 다 알아요. 협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넣은 감독이라는 거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감독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팀워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아세요?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예요. 감독이 누구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들 밑에서 뛰다가 이런 상황을 맞으면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강인은 어때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밑에서 뛰고 있어요. 루이스 엘리케는 바르셀로나를 트래블로 이끈 명장이에요.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감독이죠. 그런 감독 밑에서 배우다가 국가대표팀에 오면 홍명보예요. 이 갭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김민재는 또 어떻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유럽 최고 수준의 리그죠. 거기서 주전으로 뛰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쌓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와서 홍명보한테 전술 지시를 받는다고요? 이게 과연 김민재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이 너무 불쌍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면서 엄청난 압박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한 경기 못하면 바로 벤치로 밀려나는 게 유럽 축구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국가대표팀에 와서는 제대로 된 전술 지도도 못 받고 검증되지 않은 감독 밑에서 뛰어야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선수들한테 공정한 거예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협회는 낙하산 감독을 임명해서 선수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어요. 홍명보의 전술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아요. K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국가대표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K리그는 한국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리그예요. 근데 국가대표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해야 해요. 전술적으로 훨씬 더 정교해야 하고 상대 팀 분석도 철저해야 하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억해보세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뭐였어요? 솔직히 명확한 전술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뛰어다니기만 했지 조직력이 없었죠. 알제리한테 2대4로 진 경기를 보세요. 수비가 완전히 뚫렸어요. 조직적인 수비가 아니라 개인이 열심히 뛰는 수비였죠. 이게 국가대표팀 수준의 전술인가요? 그리고 선수 기용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요. 왜 이 선수를 쓰는지, 왜 저 선수를 빼는지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죠.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들은 모든 선수 교체, 모든 전술 변경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홍명보의 결정들은 그런 논리성이 부족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까 봐요. 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까 봐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선수들만 욕먹을까 봐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예요. 홍명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협회의 문제가 더 커요. 협회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거예요? 실력, 경력? 아니에요. 인맥이에요. 협회와 가까운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